자, 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2학기 1회고사 준비하기 위해서 동영상 만듭니다. 오늘 수업은 산화 환원 반응은 지난 수업 시간에 다 해결했고요.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해서 일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 조금 도움이 되도록 만든 것이니까 학생들은 꼼꼼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실력 향상 문제 우리 나눠준 요인물로는 페이지로 7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네, 7페이지 1번 문제하고 3번 문제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요 1번 문제 보시면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을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묽은 염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강한 산성 물질이기도 하고요. 묽은 염산이라는 거는 물에 녹아서 수소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을 이온화되는 그런 물질이고, 요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은 반응성이 상당히 큰 금속이라서 마그네슘은 반응성이 큰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으로 산화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했을 때 이 산화 반응은 언제나 환원 반응과 함께 수반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주변에 있는 용액이 바로 수소 양이온을 포함하는 염산이죠. 그러면 이 수소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로 되는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수소 양이온이 없어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산성도는 좀 감소하겠죠. 산성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pH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고, 염화음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죠. 그래서 이놈은 일정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마그네슘의 질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 금속 마그네슘에 새로운 금속이 달라붙은 경우, 예를 들어 은 같은 양이온이 금속 은으로 석출되면서 이 마그네슘 표면에 은이 달라붙는 경우에는 질량이 증가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수소 기체가 공기 중으로 탈출할 수 있으니 마그네슘의 질량은 감소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이온으로 녹아 들어갈 테니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 기체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는 이유는 여기에 탄산칼슘이라는 게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탄산칼슘은 화학식으로 CaCO3라 하고 물에 녹지 않는 고체입니다. 근데 물에 녹지는 않지만 산성용액에는 조금 녹거든요. 산성용액에 녹는 이유가 뭐냐면, 이놈이 아주 소량 이온화되면 거꾸로 되는 게 더 쉬워요. 칼슘 양이온과 탄산 이가 음이온이 만들어질 거고, 이 탄산 이가 음이온은 산과 반응하여 무엇을 만드냐면 탄산이라는 H2CO3라는 약한 산을 만들고, 얘는 상당히 자발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탄산칼슘은 원래 물에 잘 안 녹지만 산과 함께 반응하면 이렇게 없어져서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결국 물에는 안 녹지만 산이 있으면 자꾸 이쪽으로 녹아 들어가서 없어지고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이런 반응이 진행됩니다. 결국 이 탄산칼슘은 석회석의 주성분이고, 이 석회석으로 시멘트를 만들죠. 따라서 산성비가 내리게 되면 석회석, 시멘트로 이루어진 구조물들이 약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라서 가에 보시면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1번에서 봤던 것처럼 마그네슘과 염산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기체라고 말씀드렸고요. 같은 온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염산에 집어넣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이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따라서 두 종류의 기체는 다르고요. 아까 1번에서 했던 것처럼 수소 양이온이 사라지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pH가 증가하여 산성도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번은 정답입니다. 그리고 디귿번이 오답인 이유는,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수산화나트륨을 넣기는 넣었지만 조금만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보편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 비커에 염산이 있고 여기다가 수산나트륨 NaOH를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넣었다면 얘는 분명히 산성을 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 놈이 10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수소양이온도 10개로 염화음이온도 10개로 있었을 겁니다. 곧 이온의 총수는 맨 처음에 20개였겠죠. 그래서 얘가 다 사라져서 요렇게 이온화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소량의 염기성 물질인 NaOH가 들어간다고 친다 하더라도 염화음이온은 10개로 변함이 없죠. 그럼 일부 중화가 되었으니까 수소 양이온은 10개로 줄었겠지만 나트륨 양이온이 첨가되기 때문에 이 양이온의 총수의 합이 10개이어야만 양전하와 음전하의 합이 0이 되는 이온의 전하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겠어요? 따라서 산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뒤 문제에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이온의 총수는 양이온 10개, 음이온 10개로 변하지 않아서 총 20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감소한다는 오답이 되겠죠. 정답은 니은번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 볼게요. 문제 5번을 보시면 두 가지 사안 HX와 HY의 입자를 나타냈는데 여기 잘 보시면 X1가 음이온이 총 몇 개가 보입니까? 8개가 보입니다. 이 말은 HX를 8개를 녹여놨지만 얘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100% 이온화되어서 수소양이온도 8개, X1가 음이온도 8개로 다 떨어진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완전 이온화라고 합니다. 그럼 완전 이온화가 일어나는 산은 강한 산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나를 보시면 HY도 같은 개수 8개를 녹여놓은 거예요. 여기 Y 음이온 초록색으로 표현된 Y 음이온만 세어봐도 8개입니다. 근데 얘는 일부분만 이온화되어서 요놈이 2개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수소양이온 2개, Y1가 음이온도 2개가 만들어진 거겠죠. 여기 보시면 수소양이온 여기 2개가 있죠. Y1가 음이온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전체 8개 중 2개만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온화되었으니 이런 것을 부분 이온화라고 하겠죠.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본다면 부분 이온화가 되면 수소 양이온의 숫자가 옆에 있는 HX보다 양이 적게 돼요. 그래서 이놈은 강한 산이고 얘는 약한 산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 보시면 둘 다 정도 차이는 있어도 이온화가 되었죠. 예, 전류가 흐릅니다. 정답. 그리고 둘 다 산이에요. 그러면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해서 중화 반응, 곧 발열 반응이 진행될 테니까 니은번도 역시 정답이고, 마그네슘을 집어넣으면 둘 다 산이기 때문에 아까 1, 2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정답은 5번에 해당할 겁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중요한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산염기 중화 반응을 할 때는 어디에 누구를 넣었는지를 생각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8ml를 준비한 거겠죠. 여기에다가 묽은 연사를 4 넣고 또 4ml 넣어서 부피가 총 부피가 8에서 12로 16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단위 부피 쏙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기 디귿번에도 단위 부피당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전체 부피는 12ml에 해당하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나 12ml 전체 부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일부분 단위 부피 속에 존재하는 이온수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단위 부피 요런 말만 나오면 1ml로 생각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우리가 농도라고 표현하면 그 용액이 얼만큼 진하냐, 묽으냐에 대한 얘기겠죠. 그럼 농도를 진하게 만드는 방법은
어떤 물질을 많이 녹여도 되지만 물을 증발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도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써요. 단위 부피당 녹아있는 입자수,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농도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100ml의 용액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입자수가 만약에 10N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피분의 입자수, 이런 게 바로 농도라는 소리가 돼요. 그럼 얘를 단위 부피를 1ml라고 둔다면 분모를 100으로 나눴으니 얘도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0.1N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에 해당하는 1ml, 단위 부피당 몇 개가 있느냐, 이게 바로 농도의 개념이에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얘기한다면 나의 전체 부피는 12ml이지만 여기 그림은 1ml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만한 1ml가 총 12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요 1ml의 그림이 얘란 소리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 나트륨 양이온 노란색 동그라미의 총 개수는 8개가 있습니다. 염화음이온은 초록색 세모는 4개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양전화, 음전화의 전화의 합이 0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빨간색 네모도 있을 텐데 얘가 바로 음이온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수산화 음이온, OH 음이온 4개가 있게 되면 양전화, 음전화 합쳐서 0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나의 액성은 염기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면, 지금 이때 산염기 중화반응은 일가산, 일가염기, 수산화나트륨, 염산의 중화반응 아닙니까? 그럼 결국 얘네들은 중화반응이 되면 염기에다 산을 집어넣었으니 중화가 덜 되면 염기성일 테고, 완전히 중화가 되면 중성이 될 거고, 그렇죠? 중성이 되었는데도 산이 더 들어가면 산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 세 경우는 전부 다 양이온 절반, 음이온 절반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염기성이라고 하면 분명히 수산화 음이온이 있어야 될 거고, 산성이라고 하면 수소 양이온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근데 중성이라면 이 둘 이온은 없어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구경꾼 양이온인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음이온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염기성에 해당하는 그림 나를 보시면 전체 이온 중 절반이 나트륨 이온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여기 나트륨 양이온이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8개는 1ml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만약에 12ml로 요만한 조그만 1ml짜리 단위 부피가 총 12개가 있으면 여기다 곱하기 12를 하면 96개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다 곱하기 또 12를 하게 되면 얘는 48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 두 개를 유념하시면 곧 여기 나트륨 양이온이 96개가 있고요. 얘가 48개가 있고, 역시 수산화 음이온도 48개가 있는 게 총 부피 12ml에 해당한다는 소리가 돼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때 뭘 주목해서 보시냐면 이 나트륨 양이온은 그 숫자가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집어넣은 건 염산이지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은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가의 8ml 안에는 NaOH가 몇 개가 있었던 거냐면 96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 나트륨 양이온이 96개가 되고 그 숫자가 안 변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묽은 염산을 4ml만 넣은 게 나니까 묽은 염산 4ml 안에는 염산 용질에 해당하는 HCl 염산이 48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48개 염화음이온의 숫자는 들어가도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습니다. 수소양이온은 다 사라져서 염기성 된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부피분의 입자수, 부피분의 입자수 요 놈을 잘 보시면 이게 바로 농도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럼 얘는 수산화나트륨은 1ml당 분모를 8에서 1로, 그 8로 약분해 보시면 12개의 입자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염산도 단위 부피 1ml 안에 총 12개의 입자수가 있는 이러한 농도다 이 말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4ml를 더 집어넣었으니 48개의 염산이 또 들어가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를 잠깐 지워볼게요. 나가 바로 염기성인 총 부피 12ml에서 이렇게 된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묽은 염산 곧 용질에 해당하는 HCl을 48개를 더 넣어 보세요. 그러면 용액 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나트륨 양윤의 개수는 96개로 안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나 염화음이온 여기 48개가 있었고 또 48개가 들어가니까 염화음이온의 개수도 96개가 되겠죠. 그러나 이때 들어가는 같은 개수 48개의 수소 양이온은 여기 있는 48개의 수산화음이온과 반응해서 중화 반응으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수소 양이온, 수산화음이온 하나도 없게 되고 오직 구경꾼 음이온만 양이온 음이온만 1대1로 있게 되니 결국 이 반응은 다에서 중성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문제 보시면 맞죠? 다의 액성은 염기성이 아니라 중성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고요. 디귿번을 잘 보세요. 이온의 수를 세보겠습니다. 가에는 8ml였고요. 수산화나트륨 96개가 들어가니까 가에서는 나트륨 양이온도 수산화음이온도 각각 96개, 여기도 96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총 요거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전체 이온수에 해당하겠죠? 근데 다를 보세요. 얘입니다. 다 96개, 여기도 96개입니다. 요거는 나트륨 양이온, 얘는 염화음이온이겠죠? 그러나 두 개의 숫자의 합이 같다고 하면 정답을 못 찾아요. 왜냐면 요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 부피당. 얘는요, 총 부피가 8ml였지만 이놈의 부피는 16ml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분모를 8로 약분시켜 버리면 당연히 이쪽에 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같지 않고 가가 더 많다 이렇게 하시니 정답은 1번에 해당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어서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기 중화 반응을 할 때는 어디에 누구를 넣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문제를 보시면 묽은 염산 10ml에 염기성인 수산화나트륨을 넣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비커 안에는 염산만 있었던 거예요. 요 위에다가 염기성 물질인 수산나트륨 NaOH를 조금씩 넣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중화가 덜 되면 비커 안은 산성일 테고 완전히 중화가 되면 당연히 중성일 거고 중화가 되었는데도 염기가 또 들어가면 염기성이 되겠죠. 뭐 그렇죠? 근데 일가산 일가염기에서는 고민 말고 절반은 양이온, 음이온, 절반은 양이온, 절반은 음이온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산성이라고 하면 수소 양이온이 있어야 하고요. 염기성이면 수산화 음이온이 있어야 하나 약간 염기를 집어넣어서 덜 중화되어 산성이니 나트륨 양이온, 염화음이온인 구경꾼 양이온, 음이온이 언제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중성일 때는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음이온이 반반 1대1로 존재하니 Y축에 해당하는 염화음이온 수분의 나트륨 이온의 수의 비율이 1에 해당하는 지점이 바로 중성인 걸 알아요. 따라서 이게 B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중하점이니까 중하점 이전에는 염기가 덜 들어간 산성이 곧 A에 해당할 것이고
C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염기성,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서 보실 것은 위에서 집어넣은 것은 수산화나트륨이지 염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요놈 염화음연의 숫자는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염화음연의 숫자가 만약에 10개가 있다 할게요. 그럼 얘가 10개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쳐서도 10개입니다. 그러면 A에서 총 이온의 숫자는 20개가 되겠죠. B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10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얘도 10개예요. 반반이니까. 그럼 여기서도 20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나 이 C에서는 달라요. 왜냐하면 음이온이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놈은 10개로 유지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수산화 음이온 요게 5개가 되었다면 나트륨 양면은 15개가 되어서 총 개수는 30개로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만큼 염기가 더 들어가면 반응을 통해서 사라지는 양이온 음연이 없다 이 말인 거죠. 여기 이후부터는. 그렇죠? 따라서 A와 B에서 양이온의 수는 당연히 같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물은요. 맨 처음에는 중화가 안 되었으니 물이 없겠죠. 그러다가 물이 만들어져 여기까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남아있는 수소양면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산화나트륨이 들어가도 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성되는 물의 양은 B에서 정점을 찍고요. C는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 누가 더 많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건 B가 중화점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C, 바로 여기입니다. 염기성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전체 이온 중 절반을 차지하는 나트륨 양면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다. 정답은 3번.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어려운 것이 없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9번 문제를 영상을 만들다가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9번 문제를 다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니까 잘 보세요. 지금까지 실험은 어떤 용액에다가 누구를 조금씩 넣고 있었던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A점을 보시면 염산 10, NaOH 50을 준비한 다음에 두 개를 한꺼번에 확 섞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온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일단 뭐냐면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당연히 발열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발열 반응이 진행되면 온도가 올라갈 텐데 그럼 열이 공급되면 만약에 열을 Q를 100이라고 합시다. 100. 그럼 100만큼의 열이 공급되면 온도는 다 똑같이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끓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을 양을 굉장히 많이 하면 오래 걸려요.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한다고 치고 곧 열이 똑같이 나와도 물질의 양이 많으면 온도가 늦게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 근데 물질의 양이 굉장히 적으면 똑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하더라도 금방 끓을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 있는 산과 염기의 부피를 다 더해 보세요. 0, 60, 10, 50 다 더하면 전체 부피가 얼마가 나옵니까? 60입니다. 60.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의 총량이 60으로 항상 일정하다면 곧 중화가 일어나서 열이 나온다고 하고 물질의 양이 일정하다면 같은 양의 열이 나오면 같은 양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물질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성립하는 얘기예요. 결론 얘기하자면 중화가 일어나면 열이 나올 것이고 열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갈 텐데 이때 물질의 양이 언제나 일정하면 같은 양의 열로 같은 양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소리. 결국 온도가 제일 많이 올라간 이 시점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은 중화가 일어난 거고 가장 많은 중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지점이 바로 중성이 되는 중화점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시점이 안타깝게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중화가 되었을 때 묽은 염산을 35ml라고 생각할게요. 절반 지점이니까, 중간 지점이니까.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NaOH를 25ml라고 할게요. 더해서 60이 되도록. 자, 이해되셨나요? 물질의 양이 60일 때, 곧 양이 일정할 때 중화가 되면 온도가 올라가는 양이 똑같을 거다. 그래서 완벽히 중화되어서 HCl 70개가 있었다 할게요. 약분하기 쉽도록 그냥 70개로 숫자를 만든 거예요. 얘도 70개가 이렇게 있으면 35, 25, 70, 70 완전히 중화되어서 물 분자 70개가 만들어지고 중화가 되어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소리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디귿번은 좀 헷갈리니까 기억번부터 생각할게요. 물 분자 수 누가 더 많이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중화의 결과물이죠. 근데 A점을 보시니까 맨 처음부터 온도가 한 칸 올라갔어요. 근데 B지점은 여기부터 출발해서 3칸 올라갔어요. 그러면 열이 3배가 더 많은 거야, B가. 왜? 열이 3배가 많으면 중화도 3배 많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중화되어 생긴 물이 B에서 3배가 더 많다니까 기억번은 정답이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온도가 많이 올라갈수록 중화가 많이 됐다. 그 말은 물질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고, 온도가 3칸 올라간, 1칸, 2칸, 3칸 올라간 이 B가 더 많은 양의 중화로 물 분자가 3배만큼 더 많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니은번 보시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거는 농도예요. 농도. 농도는 부피분의 입자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죠. 얘는 35ml에 70개가 있었던 거고, 수산화나트륨은 25ml에 역시 70개가 있었으니 농도는 NaOH가 더 크죠. 그죠? 그러나 굳이 이렇게 숫자로 복잡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요리할 때 쓰는 2배 식초라는 게 있어요. 농도가 2배 진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농도가 진한 식초를 왜 쓸까요? 적은 양을 써도 동일한 신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완벽히 중화가 일어난 이 시점에서 보시면 누구의 양이 더 적어요? NaOH가 더 적어요. 왜? 농도가 진하니까. 농도가 진한 아이는 조금만 써도 중화된다니까요. 그래서 묽은 염산은 농도가 큰 게 아니에요. 그럼 니은번은 오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디귿번 잘 해석하시고, 자, 선생님이 좀 복잡하지만 여기다가 비율로 이제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맨 마지막 말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B점, C점을 봅니다. 자, B점은 염산도 30, NaOH도 30ml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를 보시면요. 35ml에 70개가 있어요. 35ml에 70개가 있어요. 그럼 위아래를 7로 약분을 하면 얘는 5ml에 10개가 있는 꼴인 거죠. 그렇죠? 얘는요. 25ml에 70개가 있어요. 이렇게. 수산화나트륨. 그럼 얘를 역시 위아래를 5로 약분하면 5ml당 얘들아 70을 5로 약분하면 얼마가 되니? 14예요. 14 이렇게. 그렇죠? 5일은 5, 20 남고 5, 4, 20. 그렇죠? 따라서 얘는 5ml당 10개니까 30이면 6배잖아요. 60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5ml당 10개, 역시 14에다가 6을 한번 곱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84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누가 많아요? 얘가 많죠. 그러니까 얘는 염기성인 거예요. 그러면 B에서 염기성 용액 비율로 그리면 양이온 절반, 음이온 절반이니
염기성이니까 OH 음이온도 있고 구경권 양이온 음이온도 있을 텐데 얘가 84기잖아요. 그렇죠? NaOH 84기가 들어가서 나트륨 양이온 그냥 있을 테니까. 따라서 이쪽 숫자 세지 마시고 여기도 84라는 소리가 돼요. 그렇죠? 그러네요. 따라서 얘는 총 176개인가요? 84 곱하기 2를 하면 예, 이 정도의 전체 이온수가 있는 게 B예요. 맞나요? 84 곱하기 2, 286, 예, 맞네요. 근데 C를 보세요. C를 보시면 염산을 얼마 집어넣었어요? 40을 넣었어요.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을 20을 넣었어요. 합쳐서 60입니다. 근데 염산은 5ml당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40은 8배니까요. 그렇죠? 총 80개의 HCl이 들어간 거예요. 여긴 밀리리터. 수산화나트륨은 5ml당 14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4배가 된 거 아닙니까? 14에다 4를 곱하세요. 4배니까 5, 4, 20. 그렇죠? 4를 곱해 주시면 56개의 NaOH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얘가 더 많잖아요. 산성이에요. 결국 가운데 중성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염기가 더 많으니 염기성이란 소리고요. 오른쪽은 산이 많이 들어갔으니 산성이란 소리예요. 지금 B하고 C에서. 그렇죠? 그럼 여기도 어여간 산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온의 수를 세보면 양이온 절반, 음이온 절반인데 이때 염화음이온이 80개예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 나트륨 양이온도 수소 양이온도 있을 텐데 수를 세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합쳐서 80개예요. 그럼 전체 이온의 개수는 160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 B에서 더 많습니다. 간단한 계산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긴 하지만 이게 복잡한 사람들은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얘들아 지금 농도가 누가 더 진하다 그랬어? 어떻게 보시라고? 농도는요? 농도 진한 아이는 조금만 써도 중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이 올라간 시점에 이 시점을 잘 보시면 30, 40 그 사이니까 수산화나트륨을 좀 적게 쓴 거야. 요 중간이니까. 그래서 얘를 25라고 뒀잖니. 그렇게 해서 중화가 되었을 때 수산화나트륨을 조금만 쓴 거면 얘가 농도가 크구나. 그쵸? 근데 B는 염기가 많고 C는 산이 많은 거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여기 산이 많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농도가 큰 아이를 많이 쓰면 숫자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똑같은 부피일 때 입자수가 많다는 소리니까 그놈을 많이 쓰면 숫자도 당연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농도가 묽은 아이를 많이 쓰면 당연히 숫자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문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과 디귿번이 정답에 해당하는 3번입니다. 자, 11번 빨리 읽어보시면 어디에 누구를 넣었는지를 빨리 확인하세요. 어디에 누구를 넣었습니까? 일정량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묽은 염산을 집어넣었는데 두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어떤 이온은 맨 처음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계속 없다가 B전부터 늘어났고 얘는 줄다가 없어졌어요. 근데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누구에 누구를 넣었는지 생각하세요. NaOH에 묽은 염산을 집어넣었으니 이 묽은 염산을 하나도 안 넣었을 때는 이 비이커 안에 나트륨 양이온 또는 OH 음이온 밖에 없었겠죠. 근데 얘는 처음부터 0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아니란 소리죠. 얘처럼 처음에 이렇게 있었어야 돼요. 얘가 바로 수산화 음이온입니다. 왜일까요? 염산 들어가면 없어져 그러다 딱 없어지는 이 시점이 바로 중화점입니다. 얘는 누굴까요? 수소 양이온입니다. 처음에 없잖아요. 계속 중화돼서 없어지다가 요 지점 중화된 요 시점부터는 더 이상 수산화 음이온이 남아있지 않으니 산이 들어가도
중화될 게 없죠? 그럼 얘는 계속 쌓이는 거겠죠, 이렇게. 따라서 A점은 무슨 성이고요? 아직 중화가 덜 된 염기성이구나. B지점은 중성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C점도 중성입니다. 그리고 D지점은 중화되었는데 산을 더 집어넣은 거죠. 산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세요. A와 D에 존재하는 염화음이온의 수를 물어봤어요. 얘들아, A는 무슨 성? 염기성. D는 무슨 성? 산성. 근데 누구의 수? 염화음이온의 수를 물어봤어요. 얘들아, 염화음이온의 수는 염산을 많이 넣을수록 더 생기는 거야. 결국 여기 그래프에서 염화음이온을 그리자면요,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일정량, 같은 양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니까 염화음이온은 산을 넣을수록 계속 누적되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같을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B와 C에 B점도 중화점, C점도 중화점이에요. 근데 수산화나트륨의 양이 일정하다 그래? 그러면 얘도 같은 양 들어가야 중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묽은 염산의 부피는 당연히 같다. 디귿번 가는 네, 수산화음이온이 아니라 수소양이온입니다. 그럼 얘는 반대. 틀렸다. 정답은 니은번만 맞는 얘기.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따로 볼 필요한 문제는 여기 문제 14번 같아요. 자, 14번을 보시면 무언지 모를 산 HA, 무언지 모를 염기 BOH라고 화학식이 이렇게 써 있는데 고민 마시고 얘는 수소양이온, 얘는 수산화음이온이 방출되는 산과 염기입니다. 근데 가에는 누구만 있는 거냐면 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네모를 보시죠.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근데 염기 넣고 또 넣고 했을 때도 수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노란색 동그라미는 다 없어졌어요. 따라서 노란색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것이 수소양이온인 걸 아셔야 됩니다. 수소양이온은 염기가 들어가면 점점 없어질 테니까. 그렇죠? 응? 그리고 요 네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A1가 음이온인 걸 아셔야 돼요. 따라서 이제 HA라는 산의 농도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피는 20ml. 그 중에 3개가 있었구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얘도 3개, 얘도 3개. HA 3개 넣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나는 몰라도 다에 보시면 염기를 20을 집어넣었을 때 이온의 종류를 한번 보세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3종류가 있죠. 그러면 중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중화가 되었다면 구경꾼, 양이온, 음이온 2종류만 있었겠죠. 그러면 이 중에 요놈, 네모난 요 놈은 당연히 A 음이온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하나, 둘, 셋, 4개 있는 놈. 그리고 이놈까지 포함하여 하나, 둘, 셋, 4개 아닙니까? 그렇죠? 잘 보세요. 염기성이 되면 절반은 양이온, 음이온인 일가산, 일가염기에서 당연히 수산화 음이온 있어야 되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A 음이온은 3개로 변함이 없고, 그리고 B1가 양이온이라는 요 구경꾼 양이온도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3개인데 누구는 하나, 누구는 4개. 아, 얘가 4개고 얘가 하나란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의 합이 0이 되겠죠. 따라서 별표에 해당하는 게 누구라? 아, 수산화 음이온이구나. 그죠? 세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B1가 양이온이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BOH의 역시 농도를 구해보시면 얘도 10 들어가서 총 20ml가 들어갔을 때 4개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왜? 얘가 4개가 있으니까 BOH 4개 들어가서 얘는 그대로 쌓이고 수산화음이온 4개가 있었는데 이놈 수소양이온 3개랑 반응해서 중화되어서 1개만 남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틀렸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당 4개 들어가.
그럼 식당은 얘는 2개 들어갔을 거야. 그러면 비양이온은 2개로 그냥 남을 거고 수소양이온은 1개만 남겠죠. 3개 있었는데 수산화 음이온 2개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A1가 음이온은 처음부터 끝까지 3개로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보세요. 아, 양이온 3개네. 그리고 음이온도 3개잖아. 이렇게. 따라서 나에서 세모 두고 비양이온은 2개다. 정답. 그리고 나의 액성은 아직 수소양이 남아있으니 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 문제 아까 우리 좀 선생님도 헤맸던 그 그래프 나왔던 그 문제죠. 자, 여기 문제 보시면요. A, B, C, D, E에서 묽은 염산 50, 250, 합치면 300, 다 합쳐도 300이에요. 아까 우리 앞선 페이지에서 풀어봤던 그 어려운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앞선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겠네. 근데 온도를 보세요. 온도 어디가 제일 높아요? 여기는 25, 25.3. D에서 가장 높구나. 그쵸? 여기서 가장 높구나. 그러면 부피가 같을 때 온도가 제일 높은 이 시점이 바로 중화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중화점에서 묽은 염산은 200, 얘는 100이에요. 자, 누가 적게 들어갔어요? 예, 얘가 적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이 고농도 용액인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농도가 진한 아이는 조금만 써도 중화됩니다. 농도가 묽은 아이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중화되어 생긴 물 분자의 개수가 10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묽은 염산은 200ml에 10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수산화나트륨 NaOH는 100ml 안에 10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10개 중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농도는 이쪽이 크네요. 그래서 농도가 진한 아이는 조금만 써도 중화된단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선택형 문제는 아니니까 얼른 생각해 볼게요. 중화 반응에서 가장 많은 물 분자가 생긴 비커는 D다 라고 확인했죠.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단위 부피당 이온수. 예, 이게 농도입니다. 농도는 누가 더 크다고요? NaOH 수용액이 좀 더 큽니다. 그 다음 A부터 E 중 이온의 수가 가장 많은 거, 이거 설명하다가 아까 실수했잖아요. 뭘 고민하세요? 고농도 용액이 가장 많이 들어간 놈이 가장 이온수가 많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온의 수가 가장 많은 것, 가장 적은 것 2개만 빨리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보시고 헷갈리면 안 돼. 자, 염산 200에 10개, 그렇죠? 200에 10개, 얘는 100에 10개. 그럼 얘는 10ml당 몇 개가 들어간 걸까요? 약분하시면 20당 1개고 10당 0.5개가 들어간 거겠죠. 그렇죠? 얘는 10ml당 몇 개? 1개가 들어간 거죠. 약분하면. 그래서 농도의 비는 1대2예요. 이렇게. 그럼 A점을 봐. A점 염산 얼마 들어갔어요? 자, 50 들어갔어요. 10을 50으로 바꿔 5배 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2.5개의 염산이 들어간 거야. 근데 얘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250이 들어갔어요. 몇 배가 되었나요? 몇 배가 되었나? 예, 25배 된 거야. 그럼 얘는 25개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10당 1개. 그렇죠? 여기다가 25를 곱하면 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염기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염기성일 거야. 내 말 이해되세요? 여기 10에다가 2를 곱하면 20이고 3을 곱하면 30이고 25를 곱하면 250이잖아요. 그럼 분자에도 25를 곱하세요. 근데 얘가 염기성이래. 그러면 전체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나트륨 양이온인 것이고 얘가 25개예요. 그럼 이쪽에 있는 아이도 25개니까 총 이온의 개수는 50개가 될 거야.
그럼 우리 한번 2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2를 보시면 보세요. 얘가 250이에요. 10당 0.5개. 그죠? 그럼 얘는 25배를 해주니까 0.5에다가 25를 곱하면 12.5개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얘는 또 50이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5개가 들어갔을 거야. 계산이 맞나 모르겠네. 그럼 얘는 당연히 산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산성일 것이고, 산성일 때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염화음연인데 얘가 12.5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쪽에도 12.5개가 있겠죠. 그럼 두 개를 해주면 25개밖에 없는 거야. 얘는 50개인데 얘는 25개밖에 없다고. 아, 고민 마시고 농도가 큰 아이 많이 들어가면 숫자 많아진다. 아, A구나. 자, 마지막 페이지 11페이지의 문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X축을 보세요. NaOH를 소량 넣고 있구나. 그림 그리면 묽은 염산 떠놓고 위에다가 수산화나트륨 NaOH를 소량 넣고 있구나. 근데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돼 있네, 그치? 이때 요 X 항목으로 가능한 게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수산화나트륨이 들어가면 수산화음이온은 중화되어 사라질 수 있지만 나트륨 양이온은 계속 쌓이니 나트륨 이온의 수는 이렇게 늘기만 해야 할 거예요. 그쵸? 온도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얘가 25도씨라고 하고 들어가는 수산화나트륨도 25도씨가 됐다 할게요. 그럼 중화되면 열 발생할 거예요. 따라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25도씨에서 출발해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중화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중화점 이후에는 온도가 올라갔을 거예요. 여기서 얘 온도가 한 30도씨 정도가 됐다 할게. 그러나 위에서 들어간 온도는 계속 25도씨의 차가운 NaOH가 들어가 있으니 온도가 쭉 식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나 디귿번 얘는 맞죠. 왜냐하면 여기가 중화점. 중화점 이후에는 더 이상 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생겨 중화 일어나다가 여기부터는 더 이상 수소양이온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수산화나트륨 염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중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물의 양은 일정하게 됩니다. 정답은 디귿번 2번만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자, 문제 3번, 4번 두 문제를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시면 묽은 염산 여기 부피 20 생각하시고요. 또 수산화나트륨 40ml라고 또한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20, 40을 주었다는 것은 이제 농도를 이제 묻겠다 이런 말인데 여기 보시면 20ml 안에 수소양이온 2개, 염화음이온 2개가 있어요. 그러면 덮어놓고 염산의 농도를 쓰세요. 이렇게 약분하지 마시고 전체 부피 20ml구나. 거기에 2개가 있었구나. 그래서 수소양이온, 염화음이온 각각 2개로 이온화되었구나. 마찬가지 방법으로 수산화나트륨 NaOH의 농도도 구하세요. 부피가 얼마입니까? 40ml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2개씩 있으니까 아 NaOH도 2개 녹여 있구나. 아 농도는 염산이 2배가 더 크네. 그치? 근데 가만 보시면 2개를 확 섞었어. 그러면 수소양이온 2개, 수산화음이온 2개, 물 되겠죠? 혼합용액의 부피는 60ml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있는 당연히 중화점이고요. 있는 이온이라면 나트륨 양이온 2개, 염화음이온 2개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기억분해 보시면 그냥 이온수가 아니라 단위 부피당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간은 20ml이고 이온은 총 4개가 있잖아요. 요거는 HCl이 2개가 있다는 소리고 NaOH가 2개가 있지만 얘네들은 완전 이온화돼서 각각 이온화돼서 2개, 총 4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는 40ml에 4개가 있는 거고요. 단은 60ml에 4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2개씩.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가, 나, 다 순서 정답이구나. 그리고 이온의 수는 가하고 다가 같습니다. 여기 4개 있잖아요. 다에도 4개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다에다가 수산화나트륨 10을 더 넣었어요. 그러면 다 용액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절반,
나트륨 양이온, 염화음이온 두 개 있었던 중성이라고 얘들아. 근데 여기에다가 또 얘를 집어넣은 거야, 염기를. 그럼 중성 됩니까? 염기성 되죠? 그렇죠? 당연한 오답입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두 산염기를 집어넣어서 혼합용액에 전체 이온수가 표시되었습니다. 2N개, 3N개. 그럼 여러분들 고민 마시고 4염기 중화 반응에서 1가산, 1가염기에 중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반은 양이온, 음이온이라 생각하세요. 근데 간은 전체 이온의 개수가 2N개니까 양이온이 무언지 몰라도 N개가, 음이온이 무언지 몰라도 N개 이렇게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갑니다. 근데 나는 숫자가 3N개로 늘었으면 전체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온이 무언진 몰라도 얘가 1.5N개가 있는 거고 음이온도 1.5N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이제 출발하는 걸 잘 보세요. 이 가의 액성을 만약에 산성이라고 한번 더 봅시다. 또는 중성, 염기성 각각 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가의 액성이 산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전체 이온 중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염화음이온이고 수소 양이온, 나트륨 양이온 이렇게 있을 건데 이 중에 염화음이온이 N개, 이거 두 개 합쳐서 N개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염산의 농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10ml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염산은 N개가 있었구나 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곧 우리는 이걸 농도인데 농도만 이해하시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가를 지금 산성으로 가정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시면 얘는 이제는 숫자가 늘었어요. 1.5N개, 1.5N개로 늘어났단 말이죠. 그럼 얘가 절반인데 이게 염화음이온은 계속해서 N개였을 거란 말이죠. 왜? 여기도 10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음이온의 개수가 1.5N개가 되었다면 여기 OH 음이온이 0.5N개가 있었다는 소리고요. 나트륨 양이온의 개수가 1.5N개 이렇게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왜냐면 염산은 10, 10으로 똑같아서 이온의 개수가 N개, N개로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럼 이걸로 우리는 가가 만약에 산성이라면 수산화나트륨 NaOH의 농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20을 집어넣었을 때 1.5N개의 나트륨이 있었구나. 1.5N개의 NaOH가 들어간 거구나 라고 첫 번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중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얘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성이라면 만약에 가가 중성이라면 N개 있어야 되는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음이온의 수가 여기랑 염화음이온의 수를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럼 얘랑 동일한 결과가 얻어져요. 얘가 N개라면 NaOH가 들어가면 당연히 염기성이 될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중성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제 우리 하나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가가 산성이 아니면 어쩔 거냐, 염기성이면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가가 염기성이면 당연히 나도 염기성이겠죠. 왜? 염기를 더 많이 넣었으니까 여기보다. 그럼 염기성이라면 전체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온이 나트륨 양이온, 이게 N개고 염화음이온도 있고 수산화음이온도 있지만 이거 합쳐서 N개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가가 만약에 염기성이라고 그러면 반대로 수산화나트륨 NaOH의 농도를 알게 돼요. 그렇죠? 가는 NaOH를 10을 썼으니까 10ml에 NaOH를 N개 들어간 농도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요놈. 그렇죠? 근데 여기 때 나의 당연히 여기도 염기성이니까 절반이 나트륨 양이온, 나머지는 수산화음이온, 염화음 이렇게 똑같이 있어야 염기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0을 넣었다면 10이면 N개면 20이면 얘가 2N개가 들어가겠죠? 2배니까. 그러면 이거 합쳐서도 2N개가 되어서 전체 이온의 개수는 4N개가 돼야 해요.
근데 여기는 3N계로 나와 있잖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쵸? 다 지우고 우린 뭐만 남겨둘까요? 예, 이 농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염산의 농도는 10당 N개, 얘는 20당 1.5N개. 그럼 이때 각각에 해당하는 용액 중 이렇게 10, 15, 15, 20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중성인 걸 찾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얘는 10당 N개, 얘는 20당 1.5N개면 요 놈을 분모를 20으로 만든다면 20ml당 2N개겠죠? 그쵸? 얘는 20ml당 얼만데? 1.5N개인데 그러면 얘가 고농도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도가 진한 아이는 조금만 써도 중화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봐서요. 묽은 염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10, 15, 15, 20 다 얘가 더 커요. 이제는 그럼 하나씩 해봐야 된다는 소리인데 얘들아 2와 1.5의 최소 공배수를 6으로 만든다 해보세요. 얘를 6n으로 만든다 해봐. 3배 됐죠? 그럼 분모도 3배를 해주세요. 그럼 얘는 60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6n개로 만들어봐. 그럼 얼마를 해주면 될까요? 4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2를 곱하면 3이고 4를 곱하면 6이겠죠? 그럼 여기다 4를 곱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80ml 될 겁니다. 그래야 같은 수 중화가 될 거란 말이죠. 결국 60대 80, 60대 80의 비율로 들어가야 중화가 되는 거예요. 얘를 약분하시면 6대 8, 몇 대 몇? 3대 4의 비율로 들어가야 중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 3대 4를 찾으세요. 3대 4. 이거는 일단 답이 아니죠. 그렇죠? 묽은 염산이 더 많이 들어갔네요. 요놈 볼까요? 얘는 2대 3이네? 그럼 생각해봐. 20이면 염산 2N개야. 그렇죠? 20당 1.5N개. 30당 얼마인지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20당 1.5N개가 NaOH였잖아요. 그럼 30이면 여기다 몇 개가 될까요? 요거 1.5배, 곧 2분의 3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얘도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기가 좀 귀찮지만 얼마야? 4.5 나누기 2에 해당하네요. 그쵸? 그럼 맞네요. 그러면은 2.25겠죠? 같지 않죠? 예, 중화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얘도. 그러면 이 중에 요 비율만 찾으면 된다니까요. 3대 4. 자, 얘는 몇 대 몇이고 2대 3이죠? 얘가 바로 3대 4 아닌가요? 정답 2번입니다. 그렇죠? 요 놈은 3대 5의 비율이고 얘는 4대 3의 비율이고 요 놈은 2대 3의 비율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비율이잖아요. 1번하고 5번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귀찮게 하나하나씩 아까처럼 해봐야 되는데 우리 만약에 1번만 나누기 쉬운 2번만 왜 맞나 2번만 좀 확인해 볼게요. 2번을 보시면 15를 집어넣었어요. 염산을. 자, 10당 n개. 그럼 5당 1.5n개가 될 테니 말이야. 그치? 10당 n개. 15면 1.5n개의 염산이 들어간 거야. 20이면 여기도 1.5n개 NaOH가 들어가서 같은 양 들어갔죠? 1대 중화가 맞구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